왜 실손보험만 자꾸 바뀌는 걸까요? 실손보험이 또 바뀌었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또 바뀌는 거야? 예전 실손보험이 더 좋았는데 보험사는 왜 자꾸 보장을 줄이는 거지?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같은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주려고 계속 바꾸는 건 아닐까?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읽고 의료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실손보험만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병원을 바라보는 순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휴대전화도 변했고 자동차도 변했고 은행 업무도 변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전 병원과 지금의 병원은 같은 건물에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검사들이 생겼고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등장했습니다. 의료기술은 발전했고 우리는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함께 우리도 모르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우리는 실손보험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실손보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료 환경이 먼저 변했고 실손보험은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어려운 보험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병원이 변하기 전 먼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손보험이 왜 탄생했는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큰 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도 있습니다. 병이 가벼울 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치료가 길어질수록 병원비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실손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손보험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 아닙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보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실손보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손보험은 꼭 있어야 하는 보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치료가 생기고 새로운 검사도 늘어나고 예전에는 없던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실손보험도 그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은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병원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들이 생겨났고 예전에는 없던 치료법도 하나둘씩 등장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치료가 개발되면 곧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치료는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는 처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급여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의미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비급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비급여 치료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환자도 의사도 더 다양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일부 MRI 검사, 그리고 여러 비급여 치료들이 점점 우리 주변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에게는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고 의료는 한 단계 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이 변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의료 환경이 변하고 치료가 다양해질수록 실손보험이 부담하는 보험금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의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정부가 실손보험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병원에서 정부로 옮겨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실손보험을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것도 알겠고 병원이 변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실손보험까지 바뀌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치료는 계속 생겨나고 비급여 치료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분명 반가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손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가 다양해질수록 보험금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급여와 관련된 실손보험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보험금 지급 차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험금 지급이 계속 늘어나면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그 부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부는 바로 이 점을 고민했습니다. 실손보험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 고민 끝에 실손보험은 조금씩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고 보장 방식이 조정되고 새로운 세대의 실손보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장이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라본 것은 지금의 가입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누군가는 실손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정부는 그 질문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손보험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왜 계속 변화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보험이 변한 이유를 보험 안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오다 보니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변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치료가 생겨났습니다. 환자들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손보험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손보험은 혼자 움직이는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실손보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실손보험도 그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손보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만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니 실손보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의료 환경이 변했고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변했고 실손보험은 그 변화에 맞춰 조금씩 모습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이해하려면 보험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병원을 함께 봐야 하고 의료기술을 함께 봐야 하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실손보험이 왜 달라졌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험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한 것은 의료 환경이었고 실손보험은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변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을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은 스스로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풍경이 바뀌면 거울 속 모습도 함께 달라집니다. 실손보험도 그랬습니다. 혼자 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실손보험은 왜 계속 변화할까? 누군가는 보험회사를 떠올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정부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함께 살펴봤고 실손보험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의료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비급여는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정부는 왜 고민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처음보다 조금 더 넓은 풍경이 보입니다. 병원이 변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실손보험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실손보험을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울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풍경이 바뀌면 거울 속 모습도 함께 달라집니다. 실손보험도 그랬습니다. 보험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환경이라는 풍경이 먼저 변했고 실손보험은 그 변화를 비추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손보험이 또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예전처럼 왜 또 바뀌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료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실손보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보험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보험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험도 시대와 함께 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손보험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답을 만났습니다. 실손보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의료 환경이 먼저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그 변화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료 환경이 변한다면 실손보험도 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